오늘은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두 번째 주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를 망치는 달콤한 탐욕. 먹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로, 여기는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타잔.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뭐 이러면서 나왔던 타잔 영화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제, 1970년대 선생님은 이 타잔에 대한 제니, 그래서 고려 침팬치 해가지고 이제 치타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그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레전드 오브 타잔이라고 하는 거는, 2016년에 새롭게 영화가 나와서 이 타잔이 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 지금 현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릴 때 봤었던 타잔의 모습은 요거예요. 타잔 보이네요. 잠깐만. 자, 요렇게 해서 하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치타, 타잔, 여기 제니예요. 그래서 이 제니는 또 문명 세계에서 와서 타잔에게 반해서 이제 둘이 결혼해서 살았던, 그리고 이제 이 타잔이 이제 여기 콩고, 여기 있는데요. 자, 이번에 레전드 오브 타잔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여기 나와서 읽어볼게요. 자,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의 레전드 오브 타잔에 등장하는 타잔은 영국의 귀족이자 상원의원이 된 존 클레이턴이다. 밀림에 살던 타잔은 제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왔으나 친구들이 있는 콩고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존 클레이턴 타잔은 미국인 외교관 윌리엄스 아내 제인과 함께 콩고로 가서 콩고인을 노예로 삼으려는 벨기에 왕과 다이아몬드를 탐내는 악당 롬의 야욕에 맞서 싸운다. 콩고와 벨기에라는 특정 국가 이름이 꼭 찍어 나온 것은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 벨기에 왕 레돌로프 2세는 1865년부터 1909년까지 재임했다. 제국주의가 정점인 때였고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식민지로 삼고 자원을 약탈했다. 콩고의 부족장들을 선물로 매수해 땅 소유권과 통지권을 영원히 넘긴다라는 증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영토를 전부 빼앗아 개인 소유로 만들어버렸다. 자, 그는 초기에는 상하, 그 외에는 고무에 욕심을 냈는데 고무를 수탈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전설로 불릴 만큼 악랄하고 끔찍했다고 전해진다. 콩고의 고무나무는 그 양에 상대했지만 고무 채취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원주민들도 피하는 고된 일이었다. 레오폴드 2세 일당은 고무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강제 동원한 원주민에게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아내나 자녀의 손을 절단하거나 죽이는 일을 자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못 채운 할당량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해 결국 마을 주민 전체를 학살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요 상황을 다루면서 이번 레전드 오브 타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못된 걸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이래요. 이 왕인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고요. 여기 사진을 잘 보면 자, 선생님이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볼래요? 사람들 손을 이렇게 잘라버렸대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은 꼭 식물과 산과 나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또는 생명이 아닌 것들, 하여튼 이 지구를 이루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균형을 깨는 일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가장 크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희생이 엄청나게 큰 거고, 이 희생을 바로 이제 이 타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조명을 잘 해주고 있다. 한번 타잔이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봤거든요. 되게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화면이 되게 좀 어둡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면의 어두움이 그 타잔의 어두운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타잔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슈가 블루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단 음식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뇌 용적량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뇌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뇌를 에너지가 되게 많이 아주 활용하는데, 이 인간의 뇌가 우리들의 몸에서 제일 많이 에너지를 써요. 근데 그 에너지의 그 가장 쓰는 거가 바로 탄수화물, 당입니다.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잘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설탕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제목이 슈가 블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슈가 블루스는 192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대중가요 제목을 차용한 것이고요. 당시 미국들은 설탕의 단맛을 무척 좋아했고 설탕을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설탕을 듬뿍 넣은 음식과 음료를 마음껏 넣고 즐겼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 1970년 뉴욕 포스트 기자인 윌리엄 더프티가 설탕의 위험성을 알린 동명의 책을 출판하며 슈거 블루스라는 설탕의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 및 정신의 복합적인 질환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우리들 몸에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나 과하게 먹었을 때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든 건강에 나쁘다라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 영화식의 다큐멘터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 볼게요. 실제로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서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행복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는 에너지와 의욕, 흥분을 느끼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달콤한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달고 끈적거리며 기름진 것이 먹고 싶은 것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우리는 달콤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정크푸드 같은 일명 나쁜 음식이 생각나고 그것을 먹으며 위안을 얻는다. 자, 선생님도 다이어트를 하다가 힘들면은 케이크 생각이 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케이크는 여기서 읽을게요. 설탕은 뇌를 통해서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다.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모두 연소시켜 몸을 혈당이 부족한 저혈당 상태로 만든다. 저혈당 상태의 몸이 혈당 수치를 높이기 위해 당을 섭취함으로써 몸속에 다시 당 성분이 많아지게 되고 또다시 인슐린이 분비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것이 당을 부르는 단순 당 중독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당을 우리 몸속 체내에서 밸런스를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설탕을 권장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얘기를 잘하고 있는데, 이 작가가 요렇게 여기서 can kill, 설탕을 뭐예요? 죽일 수 있다죠. 자, 그래서 설탕 반대 캠페인을 콜고버 감독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며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는 것으로 여기 작가분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청소년기는 특히 단 것을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사탕을 선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이 부분 파트를 읽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될 때는 선생님이 어떤 걸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서도 건강한 음식, 먹을거리, 리틀 포레스토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도호쿠 지방의 작은 마을에 그 엄마와 딸이 살면서 엄마가 죽고 딸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천천히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이 음식의 재료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봄과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이 두 편씩 묶어가지고 개봉된 영화라고 해요.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엄마와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 그 사춘기에 보면 좋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일본이란 나라가 만들어서 조금 거시기는 하지만 이 영화 자체의 스토리는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음식에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면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선생님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갈비찜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갈비찜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엄마 그리고 음식 그리고 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소재를 가지고 각자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의 재료들로 인해서 유기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자연 그대로에서 먹거리를 가져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얘기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선생님 봤어요. 다운사이징. 이 다운사이징은 사람을 몇 센치냐면 12cm로 줄여들어가지고, 세상에 이제 먹을 게 이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아지면 이 엄청난 자원이 굉장히 많아진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큰 사람과 이렇게 작은 소인국을, 두 가지 세상에 나와가지고 끌어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지구를 늘릴 수 없다면 인간의 크기를 줄여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크기가 이제 줄어들어서, 요게 이제 인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쓰는 돈이 이제 작아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일정한데 자기가 작아지면서 사용하는 돈이 작아지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살까, 자기 연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가는데, 남편은 줄었고, 여자는 자기가 줄어든 게 이제 불안해서 서로 이제 따로 살지만, 이렇게 해서 작아지면 세상이 더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작은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익과 이런 어떤 불공평,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그리고 인간이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편의 영화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이번에 요것도 듣고 여러분들이 한 편의 영화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